네, 그럼 지금까지는요, 그 지표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지표별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하고 I, 아까 말씀드렸던 외향하고 내향을 그 학습 스타일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 외향은요, 상당히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구현 자료라든가 아니면 인터뷰,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 와서 설명하는 거,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뭐 나도 선생님처럼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한번 돼본다든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외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이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를 내주실 때도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주로 할 수 있는 숙제들 있죠. 그런 숙제들을 주로 많이 내주시고 그런 아이들을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그룹끼리 그룹 대 그룹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숙제를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향은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그게 오히려 더 산만해져서 공부하는 데 좀 더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향적인 아이들에게는 혼자서 정리를 하거나 혹은 친구들하고 같이 둘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혼자 하더라도 한 두세 명이 모여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체크하는 시간은 이제 같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S하고 N은요, S처럼 이렇게 감각형인 스타일은요, 상당히 그 오디오, 비디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면 참 능률이 많이 오릅니다. 뭐 하나를 보더라도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라도 내가 본 것을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둔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찍은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나무는 보지만 숲은 못 본대요. 나무를 보는데 숲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섬세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짚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주로 복습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짚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들은 복습이 더 효과적이죠. 근데 애는요, 숲은 보는데 나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은 캐치를 하는데 아주 세분적인 것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은 예습이 효과적이죠. 이런 감각형인 스타일은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한 문제를 주면 그 문제에 대해서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 직관형인 스타일들은요, 애는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볼 때도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한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런 문제를 냈대요. 앉아 하는 거, 앉아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앉아를 소리 나는 대로 쓰려니까 막 고민을 하고 뭐 했어야 되나, 막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을까, 그거부터 막 생각해서 감각형한테 앉아를 쓰라 그랬으면 이렇게 썼겠죠. 앉아.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얘가 하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다가 답을 뭘 썼냐면 쿵을 썼대요. 쿵. 앉아를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하니까 앉아를 소리나는 대로 쓰면 쿵이 되잖아요. 그만큼 N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듯이 이 N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대요.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거로도 소화가 되는데 S는 교과서 하나만을 가지고는 그 소화를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고서, S들은 참고서가 필요하죠. 참고서. 그래서 참고서를 보고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직관적인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S는요, 상당히 어휘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어학 같은 거, 뭐 영어라든가 뭐 일본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키면 상당히 그런 것을 잘 해낸대요. 어학을 잘하죠. 근데 N들은 어학보다는
이제 어떤 똑같은 음악을 하더라도 S가 그것을 어떤 연주하는 거,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또는 미술도 뭐 정모라 또는 그 있는 것을 그대로 스케치하는 것들을 잘한다면 N은 그런 거보다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작곡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술 같은 경우도 추상화를 그린다든가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N이 더 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은 테크닉은 S가 더 잘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막 그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서 그거를 잘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다 겪어내면서 한다는 거죠. 다 연습하고 치고 계속 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이 지겹지 않기 때문에 S는 오래 갈 수 있죠. 근데 N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지겨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N은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클래식으로 이것을 쳤었는데 이거를 재즈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것을 막 그 응용해서 애드립을 하는 그런 애드립은 좀 더 N이 강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T하고 F하고 이제 있는데요. 이 T는 선생님들이 교실 장면에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선호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선생님. 내가 말할 때는 yes라고 하고 다른 아이들이 얘기할 때 no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관적으로 yes라고 했으면 yes라고 하는 선생님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T의 특성은 왜? 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런데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T의 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F의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냐면요. 다 같이 예뻐해 주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다 같이. 근데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차별은 뭐냐면 나는 선생님이 안 예뻐하는구나. 그것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다 같이 예뻐해 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제 F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집에서도 공부 분위기를 잘 맞춰줘야 된대요. T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남은 놀든지 말든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공부하는데 F는 다른 사람들이 놀면 자꾸 거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밖에서 엄마 아빠가 텔레비 보면 나도 텔레비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가면 나도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자꾸 분위기를 맞추기 때문에 주로 F인 스타일들한테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딱 되면 모든 식구들이 다 텔레비 끄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그런 게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J는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오늘 내가 시험이 일주일이 남았으면 7일 동안의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앉아서 계획서 만드는데 시간 많이 허비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계획을 다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레포트를 제출하더라도 미리 먼저 이날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고 놀죠. 그러니까 제이한테 이제 보면은 항상 놀 때 보면 숙제를 다 해놨어요. 다 하고 노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가 되면 우리 청소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토요일 오전 10시가 됐더니 제이가 진짜 일어나서 청소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봤더니 또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아이들을 좀 교육하기엔 좀 편리하죠. 그렇지만 약간 좀 시어머니 같아서 피 같은 엄마가 있다면 제이 같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게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엄마 이건 왜 그래? 그러지 마. 뭐 냉장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엄마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피는 그런 얘기를 제이한테 들을 정도로 상당히 비계획적이죠. 그래서 시험이 일주일이 남아도 한 이때까지는 시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레포트 제출할 때도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나 그거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막판에 생각이 나서 이때 막 닥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주로 벼락치기를 하죠. 공부할 때 벼락치기 하는 아이들이 주로 이런 스타일인데 벼락치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이한테 벼락치기 해보라고 하세요. 난리 나죠.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P한테는 오히려 벼락치기를 하는 게 P한테는 더 적응이 잘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나를 맞추죠. 상황에 나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이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P하고. 근데 제이는 미리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내가
첫째 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두 번째 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 머릿속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 써갔어요. 이렇게 써갖고 딱 섰는데, P는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계속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그래, 그냥 이러이러한 얘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P도 이렇게 정리를 해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연단에 딱 섰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날아갔어요. 그러면 제이는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날아가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는 상당히 거기에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근데 P는 그냥 날아가면 그래 날아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생각했던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상당히 그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죠. 제이가 보더라도 P는 상당히 우유부단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워놓기 때문에 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주로 P거든요. 제이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P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하지만 P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을 세울 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P에게 계획 세우기를 말씀하실 때는 제이는 뭐 계획 세우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세우겠지만 P한테는 자, 우리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한번 시험의 일주일이 남은 그 상태를 거꾸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그러면 내가 시험 당일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전날엔 뭐 할 거고 그 전전날엔 뭐 할 거고 이거를 한번 거꾸로 세워보자라는 걸 그 P한테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몸에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게 되죠. 또는 P한테는 진로 지도를 하실 때는 똑같은 피아노를 치더라도 제이는 그래 나는 나중에 체르니 뭐 60번까지 칠 거야. 난 나중에 베토벤의 비창을 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P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 치는 순간이 좋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실증이 나면 야구에 신경 쓰죠. 야구에 또 실증이 나면 또 축구에 신경 쓰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자꾸 변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하도록 놔둘 수는 있겠죠, 물론. 하지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뭔가 하나가 있으면서 그런 나머지들은 취미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자체를 자꾸 바꾸면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잡기에 능한 아이들이 되긴 하겠지만 나만의 무언가를 가지긴 힘들죠.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어하면 당연히 누구나 힘들어할 때는 있는 거다. 누구나 슬럼프는 있는 거야. 이런 걸 네가 이겨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걔가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실에서는 과연 이런 학습 스타일 또는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외향적인 아이들한테는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그냥 하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숙제를 하기 전에 토론을 하면서 그룹별로 아예 그냥 그룹을 나눠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다 얘기를 하게끔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취합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 조용히 해 그러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막 말하고 싶어서 막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픈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리더들이 나와서 발표를 다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외향형인 아이들에게 그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향적인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표를 하더라도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숙제 중에서도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로 거기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각형인 스타일들은요,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그냥 따라서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건 잘하지만 그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주로 그 전날에 어떤 걸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보고 오라고 이것저것 보고 오면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직관형인 아이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게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게 던져주는 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스타일은요. 아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설명 듣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체계적이고 공정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인 아이들한테는 눈으로 눈 인사도 해주고 선생님이 너를 너무너무 이뻐한단다 이렇게 보고서 인사도 해주고 윙크도 해주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눈을 맞춰주는 것이 그 F 아이들에겐 굉장히 고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인식형 아이들한테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주로 나가서 이렇게 뭐 해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그 나가서 주로 보고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조장을 해주시면 P인 아이들이 고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보통 상담소에서는 이런 그 가족 상담이 오면 이 검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해서 서로 간의 성격의 그 차이점들을 이제 같이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나 아이들이 상당히 그 틀린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격상으로. 그러면 엄마들은 T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F면 엄마가 상당히 그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같은 체계적인 것들을 F인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마 아빠의 틀 속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는 T고 아빠는 F면 F인 아이들이 오히려 아빠를 잘 따라서 아빠가 내 감정도 잘 알아주니까 잘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엄마도 T고 아빠도 T면 F인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완벽함을 요구하고 뭔가 틀에 맞춰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엄마 아빠가 T인 경우에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먼저 아이가 F이고 엄마 아빠가 T라는 걸 알면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서로 그 가정에서도 서로의 성격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도 거기에 맞게끔 해줄 수 있고 일단은 상대방의 그 어떤 성격을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 행동들을 해도 그 행동들이 왜 나왔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그 적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검사나 이 답안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그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심리검사연구소나 또 부산에 있는 한국 MBTI 연구소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 개별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MBTI 연구소 이게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MBTI 연구소에 연락을 하시면 1년간의 계획 일정이 있어서 그것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것을 받으시고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아이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대로 학습 스타일도 적용해 보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굉장히 학습 장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저희 기관에서도 각 학교에 이런 검사들을 다 하러 다니기 때문에 사랑의 전화 원격연수원 같은 곳에 문의를 하시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브리핑 해드리고 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배우신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들 학교 장면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연수 기간에도 선생님들이 정말 정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